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수 대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실수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수의 대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루트 5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봅시다. 상에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루트 5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루트 5는 아시다시피 유리수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차이점은 뭐죠? 유리수는 값을 정확하게 알지만 무리수는 모르죠. 그래서 유리수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0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엔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리수는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무리수가 표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 도형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도형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럼 도형을 직접 그려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와 같은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보게 되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밑변이 2고요. 높이가 1이죠.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해서 요것을 보게 되면 요 삼각형을 그려보면은요.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저희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요 길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직각이 되겠고요. 그런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칸 한 칸이니까 두 칸 한 칸을 만듭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또 만들겠습니다. 두 칸 한 칸으로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데요. 요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요 사각형은 지금 이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렇게 길이가 전부 다 같죠. 모르는 길이지만 그러면 요 큰 사각형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요 큰 사각형을 보게 되면 큰 사각형 요거 있네요. 요거. 자, 요 큰 사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여기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는 길이가 3이 되겠고요.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세로도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의 넓이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렇게 우리가 모르는 길이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요거 모르지만은 요것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무엇을 빼주면 됩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죠.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몇 개를 빼주면 되죠? 4개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것의 넓이를 보게 되면 여기는 9가 되겠고요. 여기는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넓이는 몇이 되냐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것은 정사각형이니까 요것을 5가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몇이 됩니까? 루트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분
OB의 길이는 몇이 됩니까?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3분 5B의 길이가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여기 컴파스 보이죠? 컴파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리면 요 점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이 됩니까?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됩니까? 루트 5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수직선을 다시 한번 잘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시점에 뭐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고요. 여기가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리수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무리수를 표시한다면 어떤 수가 있으면 만약에 루트 6이 있다면 루트 6이 있으면 뭐 이 정도 시점이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도 이 정도 있겠죠. 그런데 무리수가 엄청 많다면 무리수를 다 채우면 이 수직선의 무리수가 단단히 채워질 테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무리수를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워야죠. 무리수를 이렇게 채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수 이렇게 유리수를 채우게 되면 여기 전부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되죠. 여기 전부 다 실수가. 그런데 이 실수 수직선에다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채우게 되면 유리수 무리수 다 채우게 되면은 수직선이 전부 다 채워지고 그리고 어떤 실수 수직선 위에서 어떤 한 점을 선택하면 이것이 유리수가 됐든지 무리수가 됐든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가 있고요. 또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이외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수 연속성이라 하는데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학습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OAB를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A를 반지라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림처럼요.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 PQ에 대응된 수를 각각 구하여라. 조금 전에 했던 이 방법대로요. 이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선분 OA의 길이가 뭐냐 이걸 묻는 것이죠. 그럼 아까 방법처럼 여기가 한 칸, 세 칸이죠.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세 칸, 한 칸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세 칸, 한 칸 이렇게 그리고요. 또 그리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세 칸, 한 칸을 그리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나오는데요. 이 사각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좀 그리기가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아직 전자장비가 그렇게 발달 안 해서요.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칠판에 그리면 정확히 그려지는데요. 태블릿에 이걸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되겠고요. 또 사각형이 요렇게 됩니다. 또 사각형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기술의 한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요 길이하고 물론 여기 보면 요 길이 전부 다 같죠.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거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되겠죠. 사각형 넓이.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요 사각형의 넓이가 보게 되면은 몇이냐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가 몇이 되냐면 4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볼게요. 여기 삼각형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이 되어 있고 여기가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몇이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요것의 넓이는 뭐와 같냐면 요것에서 요거 4개를 뺀 거죠. 그러니까 요것의 넓이는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빼주면 16 곱하기 약분되네요. 그러니까 몇입니까? 2, 3은 6이 돼요. 그럼 여기가 몇이 됩니까?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길이를 모르고 요 길이를 모르는데 두 개를 곱한 넓이가 10이 되니까 x제곱이 10이 되고 물론 당연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는데 x는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요. 루트 1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분 OA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그렸으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직선이 있는데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 위에 원점이 여기 있는데 원점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의 실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양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음의 실수 음수라고 합니다. 물론 유리수 무리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상에 4분의 3이 있으면 4분의 3이 여기 있죠. 유리수죠. 1 유리수 그 다음에 루트 2 무리수 루트 5 무리수 3은 양의 실수이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이와 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등등 음의 실수하고 양의 실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채워지면 이 수직선이 꽉 찬다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루트 2가 있죠. 좀 루트 2, 루트 5 이렇게 돼 있는데 루트 2하고 루트 5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어리만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 요것을 알고 그리고 무리수를 이와 같이 수직선에서 표시하려면 우리가 제곱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곱수라는 건 뭐냐면 제곱수라는 것은 자연수 제곱인 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1의 제곱은 당연히 1이 되겠죠. 2의 제곱은 4, 3의 제곱 9 해가지고 지금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 25의 제곱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까지요. 적어도 13의 제곱까지는 외워두세요. 물론 14의 제곱, 15의 제곱, 25의 제곱을 알면은 문제를 풀이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시고요. 수학은 이해를 하는 학문인데 암기하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수학은 암기 학문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 4, 9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144가 12의 제곱이라는 걸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데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9는 13의 제곱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루트 2의 값은 1.414이고 루트 3은 1.713, 루트 5는 2.236 이것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트 2가 1.414, 루트 3은 1.713, 루트 5는 2.236. 물론 루트 5 값이 루트 5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알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이 본 거죠. 그 다음에 뭐 a 제곱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럴 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는 어떻게 됩니까? 4보다 크고 9보다 작죠. 여기 4가 지금 뭡니까? 여기 나는 제곱수죠. 이렇게 제곱수를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수죠.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니까 루트 5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5는 2점 몇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 값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보면 1.414, 1.713, 2.236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뒤에서 잠깐 할 건데요. 둘께서는 할 건데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기준으로 1로 가면은 증가죠. 그리고 1이 가면은 감소이다. 유리수로 본다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강 가는 것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5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는 이렇게 해보면 요게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컴파스로 쭉 내리면 요게 루트 2입니다. 루트 2. 그래서 루트 2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1.414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2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약간 잘못되는데요.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그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컴파스를 내리면 요 정도 내려오겠죠. 1.414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 점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3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 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루트 5만큼 가야 되겠죠. 루트 5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죠? 안 날 때는 다시 봐야 됩니다. 루트가 2.236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요. 이걸 컴퍼스로 내려서 요 점을 잡아서 요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대소관계 나타나는데 이건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1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쓰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원하는 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아까 요것도 해볼까요? 1이 여기 있고 1 플러스 루트 2니까 1이 여기 있고 루트 2만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루트 2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1.414라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1 플러스 루트 2니까 여기서 그려야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요것을 쭉 내려서 요 값이 루트 2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사값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유리수도 마찬가지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점 A, B, C, D는 각각 아래의 수 중 하나에 대응한다. A, B, C 대응하는 수를 구하고 대수를 비교하라. 자, 루트 10입니다. 아까 루트 10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트 10을 아까 하나 했었죠. 기억을 더듬으면 루트 10이 어떻게 됩니까? 몇 칸이죠? 루트 10이 하나, 둘, 세 칸하고 좀 더 가죠. 그래서 루트 10 루트 10은 지금 루트 10은 하나, 둘, 세 칸하고 조금 더 가니까 요것이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루트 5를 가는 거죠. 루트 5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땐 또 항상 봅니다. 루트 5. 2.236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236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2.236이니까 여기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루트 2는 쉽죠. 1.414니까 요즘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가 아까 2.23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한 칸, 두 칸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순서는 왼쪽이 가장 작고 오른쪽이 가장 크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3n이 8보다 작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자, 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양변을 제곱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것을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n이 되겠고요. 여기는 88에 64가 되네요. 이것을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분의 64가 되겠고요. 나눠봅니다. 암산하지 마시고 나눠보세요. 그래서 3, 2는요. 4가 되겠고요. 3, 1은 3. 그래서 3이죠. 3은 9 해서 1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21.33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1.333보다 작은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당연히 몇이 됩니까? n은 21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